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 오늘 계속해서 첫 번째 시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교환 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우리나라에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50% 이상은 중국인이다. 조선족 포함해가지고 중국인이다. 그리고 또 2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140만 명. 근데 이게 통계마다 좀 달라요.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25, 6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점이 좀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상담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법적으로 또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가, 또 취업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방침으로서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바로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199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중진국 대열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 그룹, 아직 선진국에 딱 들어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진국 후반부 내지는 저 아래쪽 내지는 중진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위 그룹, 탑 클래스, 여기에 속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3D에 관련되는 업종을 자꾸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저거 물불 안 가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저 이라크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1980년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구슬땀 흘리면서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일 저 일 3D 상관없이 마다 않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이제 못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지간히 생활은 다 되잖아요. 좀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경지에 딱 수준에 올라서다 보니까 3D 업종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D 여기에 difficult,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 다음에 dirty, 아이고 지저분해, 나 그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dangerous, 아이고 잘못하면 생명 잃고 잘못하면 또 큰 장애를 입겠구나. 그래서 dangerous, 바로 이러한 3D자에 해당이 되는 제조업이 있잖아요. 물건 생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 광산, 마인, 광산에 들어가서 구슬땀 올리면서 석탄가루 뒤집어 쓰고 먼지가루 뒤집어 쓰고 금이나 철이나 은이나 석탄이나 바로 이런 광산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업, 일본말로 이거 노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 다음에 목장일, 여러분 그 알프스의 그 소녀 하이디 그러면은 막 낭만적인 거 생각하죠. 목장이 있고 막 커피 마시고 빵 카스테라 빵 먹고 이런 아주 낭만적인 모습, 그리고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한 가정, 이걸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목장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연천에서 목회를 한 5년간 했었는데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소 100마리, 또 많이 아는 데는 200마리, 거기에 두꺼운 장화, 여기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장화를 신고요,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그 소가 싸놓은 대소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질퍽질퍽 하거든요. 그거 다 담아가지고 밀고 가서 버려야 되고, 그 뒤처리 작업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거 뼈 빠지는 고생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여기에 또 종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자꾸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높은 분들, 그 연세 높은 분들이 이거 힘든 일 못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가 됐다. 그래서 3D 업종을 이제 메꾸려면은, 여기 일하는 분들을 메꾸려면은 바로 외국인들을 채용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 어떤 문제냐? 열악한 환경 자금, 그리고 또 임금 체불, 돈을 봉급을 안 줘. 또 폭행을 해. 여러분들 이런 그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뺨도 때리고 막 그런 장면들.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에 노출이 돼 있더라.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더라. 인권 유리를 당하더라.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거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공동체를 이루어 문화 행사도 한국인하고 섞여가지고 문화 행사도 갖는 그런 게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그렇게 심어주도록 하는데 목적의식을 갖고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고충 상담, 또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생활법률. 이분들 법률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도 법을 모르는데 이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또 한국 문화교육,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이런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 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상담 활동 분야, 고충 상담, 통역을 지원해주고 생활법률, 그 다음에 교육 분야,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정보화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또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 산업안전교육, 주로 똑같이 부상을 당하더라도 사망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법률 교육, 그 다음에 문화, 명절이라든가, 여기에 그림 하나 소개하고 있죠. 각국 명절이나 기념일 행사, 그래서 여기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료 진료라든가 또 태권도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소개한 것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권이 좀 많지요. 경기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지간히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강원도에는 없다고 하는 거. 자, 지난번에도 이런 점 하나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에는 인구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수가 몇 명이다 그거 논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들어가서 일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강원도 지역에 좀 사이즈를 적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곳에다가도 좀 이 지원센터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논하지 말고 지역별로도 좀 우리가 안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서울에 있는 거. 2018년도 주요 행사를 한번 월별로 쭉 12월까지, 저 2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수 직원을 포상을 한다. 또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설맞이 행사, 이 문화 교류 차원입니다. 또 몽골의 어떤 축제라든가, 또 스리랑카 음악회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경찰의 날 표창장을 써 우수한 사람들 표창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런 좋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논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학회지 논문들,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아주 질이 높은 교수님들이 쓰신 그런 질이 높은 논문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통계 처리된 거 있죠.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좀 여러 가지 진단도 내려보고, 거기 해석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지적도 해보고, 또 해결점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작은 목차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고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로는 매년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을까?
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현황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또 꽤 많아요.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또 무슨 문제로 해고가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한국에 기왕 왔는데 코리안 드림 이루고 갈 거야, 금이 환영할 거야, 나 이대로 바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들이 불법으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또 범죄 행위가 많아요. 1년에 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20% 정도, 5만 건 중에서 약 10,000건 정도는 살인 내지는 그 살인에 가까울 정도의 중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건강 문제지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귀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귀하께서는 3년 계약으로 입국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일도 하고 직장 취업도 하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여기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조금 희미한 거는 2013년도, 오른쪽에 약간 검게 되어 있는 거는 2017년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부정적인 반응이지요. 많이 올라갔지요, 4년 사이에. 그리고 또 반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한 경우, 긍정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비해 2017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 우리 동료 아니에요, 멀리 대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동료 의식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일자리 경쟁 구도가 심각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취직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지요.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요, 임금이 점점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임금제가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그게 적용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ILO 국제노동기구 있잖아요. 임금 차이 두지 마, 자꾸 이 권고사항이 내려오니까 외국인들도 임금이 자꾸 상향 조정이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임금을 줘가면서 노동을 시킨다 할 때에는 고개를 끄덕여 줬는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지금 현재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 얼마만, 임금이 어느 정도 하면은요, 한국을 100으로 치면은 외국인은 95 내지 96%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 4, 5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취직을 못해서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급 인력이 증가해요. 옛날에는요, 3D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에서도 고급 인력, 학자라든가 연구자라든가 기술 전수차 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자리는 마땅히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자, 여기에 보면은 경제 기여도, 야, 외국인이 우리 한국 경제에 기여 많이 했어, 나도 인정해, 이게요, 여기 보면은 98%가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3D 업종 같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 회피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만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제하는 면, 나 외국인 좋아, 저 사람하고 친구할 거야, 교제면에 있어서는 가깝게 대하지 않는다. 싫어한다가 47.2%, 그리고 불쾌해한다 61.4%. 공헌에 한국 경제계에 기여를 했다. 그거는 거의 100% 가까이 인정을 하지만은 그들하고 교류를 나누고 싶다. 거기에는 손을 흔들어 버린다. 그 말, 고개를 흔들어 버린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제 아내가 참 지금까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장애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식사 문화, 단순한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한 밥상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 나누고 또 맛있는 것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럴 법한데요, 따로따로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한국인이 맛있는 거를 싸와도 우리 같으면 요거 한번 좀 먹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 시켜가지고 먹는 경우 있잖아요. 맛있는 것 좀. 그럴 경우에도 한국 사람끼리만 먹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 제가 오죽하면은 실제로 실천은 못했는데 베트남 사람 몇 명쯤 돼? 몇 명 정도 돼? 다 데려와. 내가 뭐 맛있는 거 대접을 할게.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또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저한테 밥 사주세요 하고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언제라도 오면 저는 사줄 용의가 있어요.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일에 협조를 잘 안 한대요.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 있잖아요. 같은 공장 안에서 일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신이 이거 해, 외국인한테 많이 떠넘긴다라는 거지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심지어 대화를 할 때에도 이래라 저래라 존댓말을 안 쓰고 하대하는 말을 쓰더라. 바로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표 나와 있는 거, 그래프 나와 있는 거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우리가 각성해야 될 점이 많지요. 그거 보면. 그리고 외국인 체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꼭 노동자만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게 되면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지요. 그래서 요거 파란색 선은 체류 외국인이 되겠고 밑에 총 인구 우리나라 5,1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밑에는 단위가 유니트가 퍼센트가 되겠고 위에 거는 만 명 단위가 되겠습니다. 204만 9천 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3.96%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 총 인구 대비해서 왼쪽하고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2017년 외국 국적 주민은 전 인구의 여기 3.6%에 일한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한 30년 후쯤 어떻게 될까? 한 2050년 그때쯤에서 다문화 가정이 거의 한 1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엔에서 그 몇 년 전에 권고한 거 있지요. 단군의 자손이다, 단일 민족이다, 백이 민족이다, 이런 말 쓰지 못하도록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게 되면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도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 인구가 많지요. 서울하고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비전문
외국 인력 도입 규모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단위는 10,000명이 되겠습니다. 56,000명, 58,000명, 62,000명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2013년에는 62,000인데 그 다음부터는 55,000에서 약간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2013년만 해도 62,000 수준인데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들어오는 외국인 숫자는 많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보험이 있잖아요. 떨어진 만큼의 요거는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3D 업종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3D 업종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종사했지만 점차 외국인들도 어떻습니까? 학자층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고급 기능인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취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계에서는 또 하소연을 해요. 나름대로 3D 쪽을 자꾸 이제 외국인들도 피하고 고급 인력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더 많이 좀 늘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구인 절차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내국인, 우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나 외국인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종업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 허가서를 그렇게 해도 좋다. 허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로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외국인들 솔직히 법률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알았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적인 자격증을 갖춘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도우미도 같이 사인을 하도록, 그리고 도우미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글자에 나오면은 월급을 얼마만큼 더 줍니다. 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 그 이상 잔업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봉급이 더 나갑니다. 또 상여금은 얼마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 그리고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더 무리한 힘든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채용되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입사한다고 덜컥 사인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모르니까 외국인들은.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대리인이,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도 사장님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차례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점보다는 한꺼번에 쫙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1번부터 7번까지 갈 이유가 없다.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솔직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증 발급 이거 맞아요. 이 사람 우리 회사원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있잖아요.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교육을 합니까? 그날 바로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6번 단계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단계에서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 고용할 때 보면은 우리 3D 개념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광업과 제조업직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남자고 붉으스름한 게 이게 여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힘이 많이 들어가요. 노동력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광업, 광산업 얼마나 힘듭니까? 제조업, 생산직입니다. 이런 쪽에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에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라든가 어떤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보면은 주로 이제 3D 쪽에 상당히 가까워요. 요건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년 동안 개별 직종 시중 노임 단가, 그래서 이게 뭔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18만 6천여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장 노동자가 받는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약 19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내국인 구입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84.3% 구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 내국인은 이런 거 건설 업종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나 그거 힘들어서 그 일 못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누구를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과제물을 하나 좀 낼게요. 미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하는 정황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네. 어떤 학생은 또 섭섭한 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힘든 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일자리 없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체에서는 일꾼들이 없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을 또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공로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기탄 없이, 전문가의 수준이 아니에요, 눈높이 수준에서 이렇게 한번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지요.